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가가 이거밖에 안 돼. 요 편협한 사고 자체가 잘못이야. 그리고 자격증 따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했으면 뭐 했을 건데? 술 먹고 놀았을 거잖아. 자,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합격했고, 그 다음에 합격 이후. 네네. 합격 이유는 사실 세무사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제가 그냥 느꼈던 건 저에 대한 존칭이 딱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냥 유상현, 제 친구들은 제 별명을 부르지만 유상현인 건데, 이제 합격하니까 유상현 뒤에 무조건 세무사가 붙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메일 같은 거 쓸 때도 끝에 항상 유상현 세무사 드림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유상현 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고, 어른들도 유상현 세무사님으로 많이 불러주시고, 물론 친해지면 유세무사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러한 존칭이 바뀌는 것 같고, 세무사가 바로 된 다음에는 이제 수습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사회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인맥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합격했을 때 동기들, 그러한 사회적인 인맥이 생긴다? 요 정도가 저는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도 회계사 생활을 하면서 세무사분들과 많은 호흡을 맞추면서 자격사로서 사는 삶이 주는 가치가, 사회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신용과 신뢰인데, 그런 것에 상징이 되는 직업이에요. 일단은 시험이 합격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세무사고시, 회계사고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합격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가 깔린 채로 누군가를 만나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베네핏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믿어주죠. 그렇잖아요. 이상한 사기꾼이 별로 없죠. 별로 이상한 쪽으로 풀리면 그렇게 됩니다. 세무사 회계사도 이렇게 주식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기 좋은 포지션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 하기 나름이다. 저는 그렇게 보긴 하지만, 수습은 수습 기간을 거쳤을 거고, 시고 끝났을 거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럼 어디 업무 배울 때를 골랐어야 될 거고 그럴 건데, 제가 저희 PD님이 얘기해 주신 게, 저희 영상을 보시다가 그 알고리즘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세무사 시험 쪽에 많이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보면 저희 영상을 보는 분들이 세무사 시험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다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무사면 그냥 다 세무사를 얘기하니까, 수습세무사가 된 다음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이 세무사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장을 하는 거니까 개업을 하는 거죠. 세무사 시험에 보는 이유일 거고, 세무사가 가는 길 중에 가장 첫 번째 개업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근로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근로가 되게 다양한데, 첫 번째는 세무법인에서 근로하실 수도 있고, 회계법인에 가셔서 하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법무법인에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금융 증권사의 PB로 들어가시는 세무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일반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기업이죠.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계팀이나 세무팀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무사 일단 따면. 그 다음에 은행,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로 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가실 수 있는 것 같고, 근로가 아니다라고 하면 세무공무원 시험을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가산점이 있잖아요. 네, 가산점이 평균으로 5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것이고, 전에는 7급 기준으로 보면 세무사 합격한 분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세무공무원 분들 7급 연수원에서 재무회계 겸임교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교수를 할 때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20% 정도? 30%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나 했는데, 일단 세무사 합격하시고 세무공무원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특이한 건데, 강의하시는 쪽으로 풀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을 합격했으니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강의도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실무에서 세무사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무 강의를 하시는 것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기장 직원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전산세무나 회계 프로그램의 활용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세무공무원들이 되기 위한 세법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좀 한 4가지 정도로
방식으로 진로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개업 부분만 좀 또 떼놓고 보면, 개업하시는 세무사님들 중에 첫 번째는 기장거래처를 많이 늘리려고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나는 재산세 쪽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를 파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재산세라 하면 뭐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쪽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파고 가신다라고 하면 무조건 책을 쓰셔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전문가가 되시려면 책 플러스 유튜브 같은 거는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좀 잘 되시는 세무사님들은 그런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로는 컨설팅의 영역이죠. 컨설팅이랄 게 별게 없는 게 저희 영상에도 찍혀 있지만, 세법을 다뤄서 하는 컨설팅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세무사님들은 뭐 보험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 경정 청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하는 법인 전환이라든지 이쪽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수험생들이 하긴 좀 힘든데, 세무조사나 조세 불복을 대응하시는 쪽으로 가시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도를 제가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수습도 되고 나서 그 다음 세무사의 길에서는 그 정도의 커리어 패스를 예상하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세무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으로 자격증 시험이니까, 자격증은 따고 나면은 플러스만 있지 뭐 마이너스야 있을 게 없잖아요. 진로가 정해지는 측면이 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까? 그거 없이도 살 건데 그거 있으면 할 게 더 많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뭐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좀 어려운 시험을 합격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무기다. 근데 내가 자격증을 땄으니까 땄는데도 뭐 할 게 없어, 땄는데도 처우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문제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준비해서 합격한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들이 이제 합격한 사람들한테 이 세무사 시장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이 되신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제가 봤을 때 뭐 세무사 돼봐야 뭐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되고 나서 어떠한 역량을 펼치는가는 사람들마다 다른 건데, 이미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야 세무사 돼봐야 뭐 별거 없어, 뭐 그래봐야 뭐 연봉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안 돼봐야 더 별거 없어, 이런 거고. 그쵸, 되기 전에 뭐 했느냐인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가가 이거밖에 안 돼, 요 편협한 사고 자체가 잘못이야. 그리고 자격증 따기 전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했으면 뭐 했을 건데? 술 먹고 놀았을 거잖아. 술 먹고 안 놀면 잘한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 네, 그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로, 유상현 세무사가 이제 세무사 몇 년 차죠, 지금? 제가 17년도에 그러면 8년? 54기입니다. 8년, 9년 이 정도 연차인데, 지금도 아직 종로에 있는 그런 세무사 고시 학원 이런 데는 수험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수험생들한테 뭐 한마디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험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도 아직도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MBTI가 ESTJ거든요. 근데 T가 거의 극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성격에서 공감 가는 말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좀 현실적인 말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이 고시생이라는 건 이 시험이 이런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끝이 좋지 않더라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시험 준비는 물론 세법을 좀 알게 되는 건 있겠지만, 유독 시험은 결과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과가 없으면 얻어내는 게 없기 때문에 남들이 그거를 뭐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준비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단기간에 간절함을 갖고 한 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시험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길게 늘어져서 과정만 계속 가져가더라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아름다운 건 중요하지 않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집중해서 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되게 길게 하시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험생활을 잘 하셔서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셨다고
시험이라고 하면 그 다음의 삶을 얘기 드리면, 요즘에는 이상형을 얘기할 때도 육각형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육각형의 여자, 육각형의 남자,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누구나 완벽함을 추구할 거잖아요. 완벽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런 거니까, 이상형이라는 것. 근데 세무사도 시장이 육각형의 세무사를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하나만 잘하고 뭔 못하고 이런 세무사들이 있었다면, 이제 시대가 뭐 AI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 세무적인 지식은 당연한 거고, 새로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개정세법과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식적인 측면은 당연한 거고, 여기에 플러스로 영업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팔 수 있는 마케팅,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나를 대중에게 알리고 이제 고객들한테 PR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세무사 시험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고 그 이후의 세무사의 삶에서도 육각형의 세무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왠지 마무리 멘트를 제가 오늘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유상현 세무사의 어떤 시험 준비 계기부터 시험 과정, 수험 생활의 과정, 그다음 합격 이후의 진로, 그리고 공부하시는 수험생들한테, 그리고 또 실리를 챙긴 게 또 와이프하고 부모님한테 영상 편지를 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찍다 보니까 제가 하는 건 PD님이 찍다 보니 하신 강했다 건데.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중해서 팍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되게 길게 하시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